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추석 연휴 특집으로 검사 열전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치 아픈 일이 좀 많아서 오늘은 추석 연휴고 해서 좀 쉬어가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검찰 생활을 2002년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과에서 벌금도 받고 영수증도 우편으로 붙이고 처음에는 잠깐 3개월 정도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한 2년 있었고요. 거기서 막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대검찰청 중수부에 한 1년 정도 공적자금반이라고 거기에 파견을 왔습니다. 그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특수수사에 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수부에 만 6년 반 정도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수사관들은 오래 일을 할 수 있는데 검사님들은 한 2년 정도 그렇게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기라성 같은 스타 검사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중수부 공적자금반 파견 생활을 한 1년여 동안 하다가 끝을 내고 2006년 5월에 중앙수사부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반 거기에 설립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초기에는 제가 대검 11층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조사 업무를 주로 하고 그리고 10층에서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업무도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조사하다가 자금 추적하다가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제가 그때 11층 연구관실 검사실에서 만난 분이 바로 대윤 우리 따거 윤석열 총장님입니다. 저는 그 당시 연구관실에서 막내 검사방에서 일하는 수사관이었고요. 저희 방 바로 맞은편 방, 저희 복도 바로 건너편 방, 바로 옆방이라 보면 돼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님, 그 당시 연구관님 방이 있었고, 그 바로 방 옆에 수원지검 현 검사장이죠. 윤대진 연구관님 방이 옆에 또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하고 큰 수사가 있어서 중수부 11층에서 같은 수사를 하는 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었죠. 그때 제가 어깨 너머로 그분들을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겉모습은 막 형사 같은데 풍채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사는 또 엄청 또 스마트 하신 거예요. 경험도 장난 아니고. 우리 윤석열 총장님, 그 당시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좀 보스 기질이 좀 있는데, 여직원 좀 부를 때 보면은 목소리가 또 얼마나 크신지, 여직원이 목소리에 좀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부터 제가 2011년도 가을까지 일을 했으니까, 그때 윤석열 그 당시 연구관님, 그리고 과장님으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때 큰 사건으로 몇 번을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박연차 사건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이죠. 그때 저도, 대검 중수부에서 자금 추적 사실상 부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중수부에서 했던 큰 사건을 대부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수사관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사 업무를 선배 검사나 선배님들, 선배 수사관들한테도 배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배워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일은, 수사 업무는 사건한테 배워요. 사건한테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을 하는 자세, 철학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개성과 스타일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일에는 관심 없고 직원들하고 어울려 술만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업무보다는 인화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죠. 아예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취미생활이나 밖에생활 재테크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반 이상은 어느 조직에 가든 절반 이상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검찰은 특히 더 심하죠. 자신의 이 업무가 막중함과 중요함을 알고 성취감을 느끼고 승진욕도 있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을 했던 동료나 선배, 상관들의 스타일이 그분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저의 공직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수사 초기에 윤석열 그분을 배웠던 것이 참 저의 그 수사 스타일이나 그 업무하는 자세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어떤 시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좀 대규모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영장 하나 딱 청구해 놓고, 그리고 영장 청구하기까지 우리 수사팀 전원이 달려왔던 노고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저녁 한번 먹는 거예요. 그 맨날 짜장면 시켜 먹다가 영장 청구하고 발부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첫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수부 인원이 수십 명에서 뭐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영장 청구할 때까지 날밤 새고 무지 고생하거든요. 뭐 양말만 갈아 신고 오고 사우나에서 자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영장 하나 딱 청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발부될 때까지 그 맛있는 거 처음으로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죄진놈 그 구속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 놨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때 딱 청구해 놓고 회식하면서 식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팀원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받아요. 그럼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때 전화 받는 분의 그 입과 전화기, 휴대폰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딱 집중돼 있어요. 그때 통화를 들어보니까 발부됐다고? 발부되었답니다 하니까, 와, 그러면 그때 막 그 많은 인원들이 와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 고생했잖아요. 전의를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사건 때 그 회식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자리가. 하필 딱 그 전화 왔을 때 제가 윤 총장님, 그 윤석열 연구관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때 와 이러면서 뭐 모두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뭐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같이 하이파이브 치면서 박수치고 손뼉치고, 야 정말 수사 잘 됐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때보다 십수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뭐 영장 청구하거나 발부받는 그런 문화가 조금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뭐 시스템은 뭐 거의 같지만 문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아무튼 지금 뭐 최근에 영장 기각된 거 보니까 그 사유가 법원도 죄를 다 인정하고 있고 그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주범도 아닌 종범이라는 것이니까 뭐 그런 사유로 기각을 시킨 거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범을 구속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범인 정경심 여사를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좀 아쉽네요. 주범을 먼저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저보다 그 특수임무 수사팀이 이유가 있었겠죠. 뭐 수사라는 게 하나하나 뭐 밟고 가는 게 맞으니까 그분들이 그때 옳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수년간 중수부에 제가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연구관님, 그 중수 1과장님, 그분은 큰 형님 그 자체였습니다. 저도 그때 첨단범죄 수사과장님 수행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윤, 소윤 그분들한테 맛있는 저녁 좀 얻어 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최근 청문회 때 보니까 총장님이 그 당시에 다 빚내서 그렇게 해서 밥을 사주셨던 그런 겁니다. 참 아무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을 그때 뭐 다른 사건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금 추적 주무였거든요. 그때 제가 화장실 간다고 그 중수부 대검 10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 중간쯤에서 그 윤석열 그 당시 과장님하고 마주쳤어요. 인사를 딱 드렸더니 한 손으로 그 크신 손으로 제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제 배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자금 추적은 말이야, 이렇게 비수를 훅 쑤셔서 내장을 그냥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와, 그 자체가 엄청난 격려였어요. 저보고 고생한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얼마나 멋져요. 낭만적이고. 그 딱딱한 수사 환경에서 그런 말 한마디 딱 들으면은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용기가 더 생겨요. 그렇게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외압에는 추상 같고 부하나 후배들한테는 참 한없이 인자하고 많이 베푸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많이 겪었고요. 저는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관끼리 그런 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 잘 챙기세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뭔가요? 좀 쑥스럽지만 뭐 저보고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 영화 영웅본색으로 유명한 주윤발을 닮았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별명이 잠깐 있었어요. 뭐 우리 세 돌도 안 된 우리 딸내미한테 우리 애기한테 그 주윤발 젊을 때 사진을 제가 장난삼아 보여줬더니 아빠 이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닮긴 했나 봐요.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님이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속의 주윤발과 참 닮았습니다. 그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고 자애로운 그런 모습요. 영웅본색의 감독인 오우삼이 처음 그 영웅본색의 주연을 캐스팅할 때 그 신문에서 주윤발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 주윤발도 그 연기 초기였고 자신도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빈민가에서 태어난 걸로 자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주윤발이 연기 초기 시절에 신문에 어떻게 나느냐,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오우삼 감독이 그걸 보고 우리의 그 영웅본색의 주인공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윤발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보아온 윤석열 총장은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만큼 강자에겐 외압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영화 속에 그 영웅본색의 주윤발과 닮은 사람은 저보다는 윤석열 총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도 좀 닮았어요. 우리 총장님 살만 조금 빼시면은 많이 닮았어요. 지금 수사 이제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부터 외압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총장은 그 외압 막으라고 있는 존재고 딱 그 역할에 맞는 분이 윤석열 총장님입니다. 뭐 그분 뭐 없으면은 마음대로 뭐 압력 넣을 수 있잖아요.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분이 윤석열 총장님이고 현재 그 자리에 딱 제격인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실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그리고 뭐 파견된 분들 그리고 고영곤 부장검사와 그 수사팀, 검사, 수사관, 실무관들에게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 공지사항에도 제가 남겨뒀는데요. 연휴 끝나고 그 손편지든 엽서든 뭐든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를 해 주십시오. 뭐 김영란법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건 안 되고 격려 편지가 딱 좋습니다. 뭐 누구처럼 유치하게 뭐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자, 김태우가 준비한 검사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자, 검사 열전 흥미로우셨습니까? 자, 제 2탄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구상을 했습니다. 언제 방송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2탄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